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정교신의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12월 어떻게 따지면 12월에 주간 방송 소식 전해드리는 거는 마지막 방송 같네요. 다음 주는 주간 소식도 소식이지만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2024년 올해가 갑진년이었죠. 상당히 값진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이제 10하루밖에 안 남은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갑진년을 얼마나 값지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의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어떤 생활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이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올해 2024년의 12월 겨울은 이 세 가지들이 좀 우리들한테서 좀 사라진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5일만 있으면은 뭐 어떤 분의 생신이시죠. 네, 여기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비단 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만은 좀 행복한 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날인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울하고 별로 언해피한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 한 해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는 그냥 착잡하고 우울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도 한쪽 몸뚱아리의 한쪽 어느 켠에서는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결국은 자, 일단은 오늘도 태령장 궁중 이야기 나와주신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매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고 3일날 잘못됐으면 이 방송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 국회의원들이 또 그다음에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막아 주었기 때문에 더 시간 만에 끝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할 수 있다라는 거 불행 중 다행이고 천만 다행인 거죠. 천만 다행. 맞는 말 같아요. 네. 근데도 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 헌법을 수호하고 뭐 하면서 이제 선서했던 사람이 국회에서 네. 그런 사람이 국민 앞에 촛불을 겨누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그걸 깨끗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저런 모습을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이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튼간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그 자체가 뭐 어디 뭐 일간에서는 무슨 뭐 오죽했으면은 말을 하는데 아무리 오죽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죽했으면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글쎄요. 그게 이제 그 말을 그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켠에서 그 행위자 되시는 분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지 오죽했으면이라는 그런 말 뜻에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옹호한다 손 쳐도 이렇게 끝까지 말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 아닌 건을 그렇지. 했다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게 예, 맞는 말씀이라고 좀 전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위신만 실추가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신이 실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든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국으로 갖다가 지정을 해서 한국에 여행 가지 마라.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지금과 한국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정도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된 상황이고요. 여지껏 우리가 외국 나가서 나는 I'm Korea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그 자긍심 자체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고 대외 국민들께 대외 국민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금 경제 발전 국가 세계 10위를 달리던 그 위상이 아주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커다란 이슈 속에서도 우리 서천군은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께서 서천군의 소식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취합해 오셨어요. 오늘 뭐 커다란 이야기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저 A4지로 막 한 20장 되는 거를 갖고 오셨는데 저거 다 읽으려면 오늘 한 9시쯤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저 아무튼 이번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지금 그 12.3의 그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그때 저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광주 아니 저 대부분의 이제 민중가요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K-팝의 나라답게 네. 이번 12.3 계엄에 이 반대하고 그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20, 30대들이 그 K-팝을 가지고 나와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차이가 그 과거 45년 전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 지역의 관광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20대 여성을 잡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20대 여성,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은 모든 어떤 여행이 됐던 경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20대 여성분들이 나 거기 좋아하면은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일단 남자친구, 그리고 그 여성분이 추천하게 되면 그 여성분들의 어떤 동료들, 그 다음에 가족들, 이런 식의 어떤 결정권을 20대 여성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20대 여성분들과 30대의 초반의 여성분들이 집회에 많이 가셨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민심이 거기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먹밥이 또 뭘로 대체됐습니까? 그 네? 커피나 쿠폰으로 선결제 쿠폰이죠. 네. 네. 그게 상당히 참 트렌드가 많이들 변화는 됐고요. 네네. 집회라고 해서 예전처럼 뭐 화염병을 던지고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손을 흔들던 그런 집회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집회가 아니라 축제를 방불케 하는 그런 행사장으로 변모가 됐지만 동일하게 모인 사람들의 의기와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는 동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 주민 시민들께 어떤 불편을 전혀 끼치지 않고 어떤 민주적으로 어떤 이런 행사나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면서 선도적인 그런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주민들도 같이 예전에는 우리 그 뭐 무슨 항쟁이든 데모가 됐던 춘투가 됐던 했을 때는 주민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그걸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쏘는 뭐 체류탄이든 사과탄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불편해하고 눈 따갑고 출퇴근하는 학생들 힘들어하고 수업하다 말고 책상
저기 창문 같은 거 다 뚫어 닫아도 거기로 최루탄가스 들어오면 애들 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어떤 그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뭐 민주적으로 어떤 자유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이 일반 시민들 자체도 그걸 보고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손쳐도 그걸 바라보면서 뭐 험하게 욕을 한다거나 어떤 반대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만 봐도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상당히 선진국화되지 않았냐. 맞아.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말 잘한다 그지? 줄줄줄 술술 술술술. 오늘 큰일 났다. 자 어찌됐든 네. 5일 뒤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뉴스 준비하는 막간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귀염둥이죠. 칠공주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칠공주가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는 뭐 나이가 6살, 7살 이랬다는데 지금은 30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칠공주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죠? 네, 러브송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네, 칠공주의 러브송 같이 들었습니다. 러브송 사랑 노래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노래 들으면서 이 칠공주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 엔지니어한테 들었는데 이 칠공주의 막내 그 당시에 5살인가 6살인가 했던 친구가 현재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만큼 적어도 20여 년이 흘렸다는 얘기죠. 네. 자, 오늘 아까 저 노래 나가는 도중에 우리 고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눈이 좀 올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밖에는 지금 이슬비 같은 비가 오는데 오늘 밤안에 오늘하고 내일 폭설이 좀 내리고 일요일은 완전 한파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중부지방에. 그래요. 예, 내일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기예보로 장기간의 일기예보를 봤더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강추위가 머물 거라고 지금 일기예보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기후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네요. 우리 그 겨울 온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3만4원이었었습니다. 그죠? 예,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게 겨울이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춥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봄이 와버리고 봄이 온 듯 하더니 그냥 여름이 와서 엄청나게 뜨겁다가 조금 가을이 오나 싶더니 추워졌어요. 대한민국의 날씨가 참 재밌습니다. 자, 태왕자 궁전이야기 12월 20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께서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첫 번째 소식 주시죠. 첫 번째 소식을 그 연말이고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네. 그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공연 소식을 좀 전해볼 거예요. 클래식. 예, 예. 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서천군 청소년 그 오케스트라가 지금 그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 서천교향악단입니다. 서천교향악단? 네, 서천교향악단이 이게 그 2013년에 창단이 돼가지고 2019년도까지 매회 한두 번씩 그 음악회를 열었던 그런 그 악단인데 네. 그 지금 서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서로 이제 그 저 두 개가 성인 오케스트라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동을 좀 중단을 했다가 했던 그 교향악단인데 네. 이번 23일 날 그 오후 7시부터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송년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에 송년 음악회는 서천 교향악단의 이제 그 최윤섭 지휘자, 그다음에 이제 피아니스트 권한수, 네.
이분이 이제 그 협연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귀에 익숙한 그런 그 클래식 음악들인데 보게 되면 이번에 그 레퍼토리 보니까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예. 그 11번이라고 1번에 이게 저 뭐더라? OP 11이 이게 그 11번 그다음 노시니어 월리엄 텔 서곡 윌리엄 텔 서곡.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의 루스티카나 오페라 네. 그다음에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4번 4악장 이렇게 해서 그 연주가 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음악회를 가다 보면 이제 직접 해설들을 해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도슨트를 하면서 이제 하면 이게 그 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저 와서 보고 그 느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 전부 다 그 올라와서 사전에 곡 설명해주고 연주하고 곡 설명해주고 연주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23일 날 오후 7시부터 그 서천 분회전당 대강당에 가시면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천 피엘 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오케스트라 그 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서천군에 뭐 공연이 됐던 발표가 됐던 이런 데 거의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서천 이름이 뭐라고요? 서천 교향악단. 아, 서천 교향악단. 어떻게 따지면 서천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새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우리 서천 군민들에게 어떤 서양 음악을 전달하면서의 어떤 그 경쟁도 좀 생길 것이고 서로 이제 키재기도 이제 해야 되니까 서로들 이제 실력들을 더 많이 갈고 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에서나 이렇게 혼자 독식을 하고 독보적으로 달리는 그런 팀이 있으면 그 팀은 계속 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연습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천 교향악단의 활약을 좀 제가 많이 좀 기대를 해보고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충분한 어떤 홍보 기회가 있었으면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알아봤을 텐데 이게 이제 다급하게 네. 뭐 이제 그 연락이 와서 취재해서 지금 인터넷판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건데 23일 날 그 가족과 함께 가시면 귀에 익은 음악들 들으실 수 있고 하니까 연말을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자, 훈훈하고 풍성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서천 구민 여러분 정말 문화 혜택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23일 저녁 7시 30분이요? 네네. 네. 7시. 예, 7시에 시작이니까 한 6시 반부터 입장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무료입니다. 큰일 났다. 서천은 모든 게 무료다. 무료 공연입니다. 이거 한 3,000원만 내고 오세요. 그래도 안 오시겠다 이제.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던 거지만 오늘 서천군 의회가 폐회를 했습니다. 네, 끝났나요? 20일. 네. 네, 오늘 폐회를 했는데 예결특위가 지난번에 그 심사 중단을 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간부가 어떻게 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축제 예산의 이제 삭감 불가피성을 중앙정부의 어떤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서천군이 지방채를 2년 연속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축제 예산 중에서 좀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 과다 책정이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들을 좀 삭감해 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그런 긴축 운영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뜻에서 좀 그 거품이 많은 예. 그런 그 축제의 예산을 한 30% 정도를 깎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자 이제 그 해당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축제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못한다. 30% 깎을 바에는 차라리 다 깎아라.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아예 과도 없애버려라. 예. 이러면서 야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예결특위가 끝나고 산회한 상태에서 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공식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회의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일인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군수의 어떤 그 공식 사과, 그 다음에 인사 조치 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2일 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사과를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군수님이 연락이 안 된다. 맞아요. 그때 네,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드디어 이제 그 아침 9시 반 정도에 김기웅 군수가 의장실을 찾아가서 김경재 의장한테 본인 얘기는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공식 사과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감 표명을 한다는 유감 표명이 뭐고 사과가 뭔지 그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군수가 군위의 의장실을 찾아갔다는 자체가 공식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감의 뜻을 전했든 사과를 했든 공식적으로 그 의사 표시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후 2시부터 이제 그 부군수가 직접 그 예결특위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발 방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사 조치 예.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의원들의 어떤 요구를 그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제 의회가 예결특위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심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12일 날부터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예산 삭감을 위한 개수 조정을 위해서 이제 그 해당 실과의 그 주무 부서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특위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네. 의원들 앞에 가서 의원들이 부르면 거기서 이제 삭감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 주고 받으면서 의원들이 그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삭감 여부를 액수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보도를 하겠지만 오늘 그 7천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서천군의 예산이 한 해 예산이 네. 내년 예산이 이제 그 일반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관련해서 특별하게 1억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44억이 좀 뭡니까 일반회계 에서 44억 해가지고 45억을 지금 삭감을 했고 전에 그 예비비로 지금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뭐 이제 삭감액 중에서 이번에 그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사실 군수실에 그 동안에 이제 그 도감청 시설이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도감청 시설을 설치하자라고 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시설정보과에서 올린 예산 전액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업비 자체가 없는 거고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예산은 그 10% 정도만 삭감이 됐습니다. 10%. 맹문동 축제 같은 경우는 10% 삭감이 됐고, 몇 천만 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축제들 중에서도 이제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 축제 예산들도 10% 내외에서 다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천문화원 무슨 60주년 행사도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죠. 불인정. 사업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전액 삭감이에요? 예, 인정하지 아, 않았습니다. 인정 자체를. 불인정한 겁니다. 문화원의 60주년 행사도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원의 60주년 행사는 문화원 자체의 행사인 것이지, 그쵸. 그거를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가뜩이나 또 이제 그 뭐 긴축 기조가 아니었으면,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에서의 60주년 행사를 그 군비로 지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사건 그 전액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그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어떻게 내년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군에 돈이 없어서 결국엔 빚을 200억 냈죠. 200억 내죠. 네, 빚을 200억을 냈습니다. 빚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씀씀이를 좀 줄이고, 빚을 안 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쓸 거는 다 쓰면서 빚을 낸다는 거. 내일 굶어 죽더라도 오늘 소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인데, 소를 잡아먹으면 농사는 누가 준다는 얘기. 아무튼간 별로입니다. 별로. 자, 태령적 국민 이야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제 우리 뉴스타전 고정만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은 운영해 나갈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방송을 좀 풍성하게 그래요? 예, 만들고 뭔가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는 구독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넓히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 서천 지역을 좀 멀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런 뭐 활자라든지 글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 이제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뭐 진짜 AI와 챗 GPT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좀 와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활자에만 의존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서천 지역의 이야기들과 서천의 두루두루의 소식들을 서천만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획을 좀 잘해서 꼭지도 좀 잘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꼭지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가 이 태류왕정 궁중 이야기, 이게 제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방송의 주제 제목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풍성한 좀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송으로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와주실 거죠?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면에는 지금 보도가 안 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국민권익위가 19일 날 2024년도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합해서 그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를 그 산정을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우선 충남과 관련해서 그 광역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이 충남도가 청렴 체감도는 2등급인데 청렴 노력도는 3등급, 이렇게 해서 충남도의 그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올해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예, 요게 이제 청렴 체감도, 요게 이제 2등급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이었지만 청렴 체감도가 2등급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등급이 한 등급 내려서 3등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공직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조사 대상자가 이제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국민들이 느끼는 기관들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청렴 도죠 말 그렇죠. 예. 지자체 공무원들 군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모든 걸 토탈해서의 청렴도를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내려가 청렴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게 이거라고 보면 종합등급 청렴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죠. 어찌됐건 충남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서천군을 포함해서 이 군부가 82개 기관인데 네. 여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이 충남 부여군이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차지했거든요. 바로 옆인데 지난해도 같은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청렴 체감도 면에서는 충남 예산군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청렴 체감도가 지난해 같은 2등급,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가 2등급이었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천구는 몇 등급이냐 보면 부여가 1등이면 서천은 특 A 1등급.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1등급. 근데 맞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네. 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공익 제보의 어떤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2등급이었었거든요. 네. 종합 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는데 청렴 체감도가 이게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결국은 서천군이 한 등급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천이 몇 등급이에요? 3등급. 아이씨. 3등급. 특A 별 5개 1등급을 하라니까 왜 3등급이지? 그리고 이제 시교육청도 한번 봤거든요. 네. 시교육청도 시도교육청도 보게 되면 1등급은 대전이 2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이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갔던 것이 뭐냐면 1등급 한 등급이 올라간 게 이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각각 1등급이 올라서 네. 2등급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충남도교육청은 3등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3등급이었는데 청렴 체감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청렴 노력도는 1등급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3등급을 차지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교육청까지도 등급이 굉장히 안 높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공직 유관 단체 공기업이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서천이 한국중부발전,
신도청 발전본부 뭐 이제 보령 이렇게 돼 있는데 2등급이었습니다. 2등급을 유지했는데 이제 청렴 체감도와 그 청렴 노력도와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2등급에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었는데 종합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올해 종합 청렴도가 이제 그 청렴 체감도에서 1등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력도는 없네요. 노력도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노력 좀 하세요, 생태원. 국립생태원이 결과적으로 청렴 체감도에서 1등급이 올라가면서 생태원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까지는 이제 지방 의회의 종합 청렴도를 그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눠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1등급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등급, 그다음에 충남도의회가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 그다음에 그 청렴 노력도가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진 3등급이어가지고 2등급을 차지했네요. 조사가 됐고 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같은 경우는 청렴 노력도에서는 1등급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청렴 체감도에서는 5등급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등급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정원 박람회 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민호 시장이 그 의회 그 회기 기간에 단식 투쟁도 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세종시는 처음 조사한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에 머물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천군을 포함해서 82개 그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걸 보게 되면 서천군의회가 청렴 노력도에서는 2등급, 그 다음에 그 청렴 태감도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글쎄 이제 그거는 청렴 체감도라는 것은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는 조사자들이 느끼는 거고 청렴 노력도는 이제 의회 자체에서 이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노력 정도를 봐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군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 청렴 군의회가 청렴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청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천 군의회 같은 경우는 4등급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4등급이라. 그래서 충남에서는 금산, 예산, 청양 요 세 군데가 종합 청렴도 1등급은 없고 2등급은 충남, 예산, 청양, 금산 이 세 군데고 네. 3등급은 부여, 태안, 홍성 이렇게 세 군데요. 그다음에 이제 4등급에는 서천군 한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등급표를 보게 되면 13개 기관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충남대학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남에는. 예, 충남에는 예. 대전, 세종까지 다 포함해도 충남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가 3등급입니다. 청렴 체감도가 3등급, 그 다음에 청렴 노력도도 3등급. 그래서 3등급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은 많은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3차 병원은 충남대학병원밖에 유일하지 않죠. 서천 충남을 다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좀 청렴도를 더 조사를 하셨는데 일단은 최하위라는 말씀이 우리 서천군에 껴 있다고 하니까 약간 군 의회의 청렴 서운하네요. 체감도. 약간 서운해요. 예, 군 의회의 청렴 체감도. 잘하실 거죠 2025년도에는. 왜냐면 내후년이 선거인가요? 지자체 그렇죠? 선거? 예, 예. 내후년이면 1년 반이나 남았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내후년에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시려면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3년 그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9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하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다 잘못한 겁니다. 아무튼 뭐 물론 선출되시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여지껏 투표로 선출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왜 그 선거 기간 그 15일 그때만 그렇게 그냥 머리 조아리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귀찮게 악수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러고는 낙선된 사람들도 모른 척하더라고. 네? 낙선된 사람도 그렇게 그래요? 선거 기간은 악수해달라고 그러더니 아, 그래요? 그 당선된 사람은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낙선된 사람들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낙선되고 나서도 지나다니는 서천 국민들 모두 다 하고 악수를 하고 다녀야죠. 한 4년 동안 그러면은 4년 후에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 아무튼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1년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좀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뭐 국민이 할 수 있는 심판은 투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국민이 칭찬할 수 있는 것은 투표다가 아니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건 투표다라는 말이 자꾸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오늘 말 진짜 입이 터졌어. 방언이 아주 그냥. 잘하십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번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껴 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면서 핑클이 부르는 노래죠. 화이트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핑클의 화이트 듣고 왔습니다. 핑클, 이효리, 유진, 옥주현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지? 성유리 기억도 안 난다. 지금은 다 아줌마죠. 좀 있으면 할머니. 자, 태령자 군인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두 꼭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예.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맨 처음에는 참 우리 서천의 관현악단 새로 내일입니다. 23일. 23일이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저도 갈 거예요. 그날 가서 이제 서천의 어떤 서양 음악, 관현악 이런 것들,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서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고인물을 퍼낼 수 있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전해 주시죠. 자, 이번에는 서천군청 청사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1인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회의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집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집회 장소가 됐는데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시위는 이제 합법적인 혼자만 서서 있으면 뭐 이제 집회 신고를 안 하고도 본인들이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좋은 수단이 1인 시위인데 네.
지금 그 요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날이 좀 그 풀리긴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춥잖아요. 네. 근데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그 톱밥 공장이 설립된다라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 받고 주민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 마을에 이제 톱밥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기산명 황사리 주민들이 마을 앞에 입구에다가 그 전에 천막을 쳐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그 오가는 차량들의 어떤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톱밥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 그들을 이어갔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컨테이너 비바람을 이제 막아주는 컨테이너를 지금 하나 설치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이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 컨테이너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합니다. 교대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우리 마을의 청정 마을인 우리 마을에는 절대 이 톱밥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하겠다. 네. 이런 의지고 그다음에 이제 군청의 정문과 후문에서도 매주 그 매일 2분씩 정문과 후문에서 1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출근 때만 하네요. 출근하는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톱밥 공장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청 자유 게시판에 든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의 반대 의지를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회면에 이제 톡기사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제 그 이 업체가 당초에는 건축 허가 신청 네. 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장 설립과 관련된 네. 이 심설 승인 신청을 지금 그 바꿔서 한 거거든. 전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었다가 슬그머니 이번에 이제 공장 심설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이게 이제 부서가 이제 그 투자 활력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자 활력과에서는 부서별 그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내년 1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부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내년 1월 이 군계획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투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하는 그 사업주라고 하면 결국은 행정 시켜내기 위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노력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안쓰럽기도 하고 마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모습 보면 역시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군을 불러야 되겠네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래서 죽는다. 이제 고마운 것이 또 어떤 거냐면 사실 여기에 대한 보도를 뉴스워치니 계속해서 보도를 해오다 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고맙다. 뉴스워치니 계속해서 지면 보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이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을 봐주는 거다. 네. 그래서 16분이 구독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16분이 구독 신청한다는 건 굉장히 그 큰 일입니다.
큰 거고요. 뭐 1년에 그 한 분당 5만 원씩이면 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꽤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 시골에서 한 마을에서 16분이 그 구독 신청을 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죠. 한 마을에 계속해서 지금 신문이 끊어지고 있는 네. 절독이 되는 상황. 그렇죠. 고령자들이 많은 서천에서 이제 그 고령 때문에 신문을 안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해주다 보니까 뉴스서천이 좀 더 이 주민들 민원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다수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다수 지역민하게 관계된 민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거를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령자 군인 이야기 12월 20일 방송.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지가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5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준비하신 소식은 뭐 이제 몇 개 남으셨어요? 없습니다. 예, 이제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서천문화원 최명규 원장님이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평소 써오셨던 수필을 묶어낸 삶은 드라마였다라는 그 단행본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펴냈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이죠? 예, 그렇죠. 네. 여기 서천문화재단은 아닙니다. 네. 네. 충남문화재단에서 어떤 단체와 개인에게 이렇게 그 문학 작품,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서천에도 문화재단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무슨 예산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직접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나 그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접점들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네. 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풀어가느냐도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무튼 기대와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범을 하는 서천군 문화관광재단. 1월 2일 2025년 1월 2일 출범을 하긴 하는데 일단 출항은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잡음과 어떤 그 문제들이 도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출범 시작하면서 알아야 되는 홍역은 홍역인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면서 인내를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대령자 궁정 이야기 오늘 12월 20분 방송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덧 해는 다 졌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2분인데 해는 다 졌고 오늘 내일 눈 온다니까 여러분들 먼저 준비 경계하시는 거 미리 대비하시는 거 그거 대비하시는 거 제가 권장합니다. 안 하면은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권장을 하니까 대비들 잘 하시고요. 자, 태령왕자 궁전 이야기 마지막 끝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즈하고 SG 워너비가 부른 노래죠. 머스트 헤브 러브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겨울에 맞는 노래인데요. 같이 들으면서 오늘 태령왕자 궁전 이야기 방송 뉴스서천 고정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이죠. 12월 26일 6일? 네. 6일 해야 되겠네요. 네, 26일에 여러분과 2024년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요거 할 때가 제일 좋아.